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13일 정리 첫 번째 기사 1482년 명성화 18년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13일 정리 두 번째 기사 강희맹의 아내 안씨에게 쌀 10석, 누런 콩 5석, 정포 10피, 종이 80권, 유둔 2, 송지 3두와 관각을 부의하였는데 원자가 일찍이 그 집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성종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13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1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14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용관이 아뢰기를 환자곡의 수납은 경중에는 겸 감찰이 있으므로 반드시 범람할 일이 없겠지만 외방에는 수령이 남는 것을 쓰고자 해 오로지 높고 중한 이식으로 거두기를 힘쓰니 청근대 조관을 보내어 살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헌납 이 종륜이 아뢰기를 요즘 수령이 갈려서 돌아온 지 얼마 아니 되었는데 곧 다시 외직에 보임됩니다. 무릇 수령은 처음에는 마음을 다하여 백성을 다스리겠지만 해가 오래됨에 이르렀으나 점점 첨가 가지 아니한데 하물며 한 사람을 만약 외임에만 제수한다면 능히 마음을 다하여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청근대 번갈아 제수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로 하여금 고르게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까 하다 하였다. 이 종륜이 또 아뢰기를 비록 연변의 고울이라도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많으니 청컨대 문관을 교대로 보내소서 하자 연필상이 말하기를 연변의 여러 고울은 무인이 진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수는 병법을 몰라서는 안 된다. 그러니 지금부터 장수가 될 만한 자는 병수를 읽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파가 아뢰기를 비록 문신이라도 무죄가 있는 이는 병수를 읽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진수는 군대를 주둔시켜 요처를 든든히 지킴을 말한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14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14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군사가 외방에 있을 때 감사 수령이 있어 그 억울한 것을 반드시 모두 펼 수 있으나 이제 서울에 있으면 비록 억울함이 있더라도 반드시 스스로 고하지 못할 것이니 주서와 한림을 권례 동군 서군의 진영에 나누어 보내어 그 괴로움을 묻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8권 성조 13년 11월 14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겸 동지 성균 관사 이극기가 글을 올려 사직하고 또 아뢰기를 성균관은 인재를 양성하는 곳인데 신과 같은 자가 마땅히 있을 바가 아니므로 감히 사양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뽑아서 맡겼으니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극기는 학술이 순수하고 바르며 인품이 매우 고매하며 일찍이 대사승이 되었었는데 배우는 자가 허명하였으니 근래 유교의 총수가 되는 자는 그와 견줄 리가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15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15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홍흥 노사신 이급배 서거정 허종 이파가 입시하였는데 성균관 사이에 김수광 등 5사람이 각각 한 책을 강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용 대학은 시강관들도 토론하는 것이가 하다 하자 노사신이 아뢰기를 청컨대 이파로 하여금 답하게 하소서 신등이 묻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이에 중용의 성, 도, 교 세 글자를 가지고 물으니 이파가 혹은 대답하고 혹은 대답하지 못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반드시 말하기를 늙은 선비의 보통 말인데 좋게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늙은 선비의 보통 말이라 하더라도 말하는 것이 가하다 하고 인하여 선교하기를 예조 판서가 아니면 이처럼 대답할 수 없다 하였다. 이날 영안도 순찰사 어유소의 종사관 홍빈이 계본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신이 동청 례 등 70여인을 보내어 도망간
도망해 돌아간 사람을 수연하게 하였는데 야인들이 모두 굳이 거절하고 따르지 아니하며 네 사람만 돌려보냈으니 보복할 계책이 있을까 그게 두렵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여소가 경솔하게 행동하였다. 한두 사람만 보내어 이 해를 다 이르게 하는 것이 나의 본의인데 크게 많은 사람을 일으켜서 진실로 불과하다 하고 곧 우부성지 권건으로 하여금 여러 위의 추장에게 유시하는 그를 초하게 하기를 동산 등을 수연하는 일은 변장이 여러 번 깨우쳐 타일렀으나 너희들이 오래 끌면서 즉시 돌려보내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들이 조정의 본의를 알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까닭으로 요즘 여러 중시를 보내고 겸하의 유서를 내려서 너희들로 하여금 조정의 뜻을 알게 하였었다. 이제 듣건대 유서를 가지고 간 자가 수십여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이라고 하니 너희들이 반드시 놀랐을 것으로 생각한다. 너희들은 의심하지 말고 뜻을 다해 모두 돌려보내면 내가 장차 중한 상을 줄 것이며 만약 미혹하여 고집하면 어찌 조처할 계책이 없겠느냐. 너희들은 화복에 있는 바를 일찍 알아서 후회를 남기지 말도록 하라 하고 어유수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의 계달로 인하여 아을 가무 등을 수연하는 일을 알았다. 다만 서서히 깨우쳐 타이를 것이며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한데 갑자기 동청래 등 70여인을 보내어 야인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여 한감에서 화를 쏘는데 이르게 하였으니 그 조치가 적당치 못한 듯하다. 만약 다시 크게 군사를 일으켜서 그 의심을 더하면 수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변경의 분쟁을 거듭 만들 것이니 작은 문제가 아니다. 아직 군사를 일으켜서 들어가 공격하지 말고 다시 믿을 만한 한두 사람을 보내 유서를 가지고 가게 해서 화복으로 반복하여 타일러 스스로 감복해 깨닫게 할 것이다 하였는데 도로 홍빈에게 주어 돌려보냈다. 홍음 등이 중용대학이 서로 표리가 되는 것과 경물 취지 및 이 기의 선으로 가지고 경사를 끌어대어 종행으로 논란하였다. 노사신이 말하기를 한 물건이 각각 한 이치를 갖추었으니 대황과 감초는 같은 마른 풀인데 먹으면 달고 매운맛이 있으며 마른 나무와 죽은 재까지도 모두 기가 있습니다 하자 홍음 등이 말하기를 이 말은 불로에 가깝습니다. 아니 노사신이 말하기를 신의 역설이 아니라 사실은 주자의 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유의 말을 어찌 의심하겠는가 하고 인하여 천지의 도수와 누각, 치윤, 하도, 낙서 등의 일을 물었는데 날이 점으로써야 파하였다. 경물치지는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넓힙니다. 불로는 불교와 노자의 교다. 누각은 물시계이고 치유는 윤달을 두는 것이다. 하도는 복희시 때 황하에서 길이 8척이 넘는 용마가 등에 지고 나왔다는 그림으로서 주역의 8개의 근원이 된 것이고 낙서는 하우시가 9년 치수 때 낙수에서 나온 신귀 등에 있었다는 글로서 서경 등의 혼범 구주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성조실록 148권 성중 13년 11월 15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올영압 아속 등 7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48권 성중 13년 11월 1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윤간이 와서 아뢰기를 정영통, 박재순, 정준, 이세우는 모두 사제를 범하여 산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쓰니 대전의 법이 어긋남이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조에서 예로 제수하는 것은 옳지 못하나 특지로 하는 것은 무방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1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오늘 내린 눈이 때에 맞추었기 때문에 술을 하사하니 감교청 당상과 경영관은 함께 마시면서 각각 신설을 제목으로 하여 사운시로 지어서 올리라 하였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1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의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17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 무신의 활 쏘는 것을 보았다. 많이 마친 사람인 김세적, 김순복 위원장에게 표피와 궁전을 차대니께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17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증궁이 경복궁에 나가 3대비전에 문안하였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1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은교 정성근을 공주에 보내어 환자국을 함부로 거두는 것을 살피게 하였다. 성종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1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장천군 김효광은 왕지를 잘못 전하였으니 이율이 결상 100대 도 3년이며 고시는 모두 추탈하는 데 해당합니다. 아니 명하여 직천만 거두고 먼 지방에 부처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18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성균 생원 원수평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살피건대 얘기에 이르기를 사람은 세 가지로 사는데 섬기기를 한결같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나를 낳은 이는 어버이고 나를 먹이는 이는 임금이며 나를 가르쳐 이루게 한 이는 스승입니다. 그러하므로 은혜의 경중 대소는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신등이 오랫동안 현관에 머물면서 큰 은혜로 기르시는 성상의 역복의 교화를 입고 선생의 명령의 가르침을 받아 덕을 상고하고 업을 물을 것이 이제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신등이 본월 초 10일 정비를 엎드려 보건대 겸동 지사 신 임수경 사성 신 윤기 직강 신 하형산이 모두 현직에서 해임되어 혹은 산지에 물러나고 혹은 외방에 보직되었는데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임수경은 비록 성균관 벼슬을 갈렸을지라도 호군의 직임을 띠고 있어서 그 녹을 잃지 않았으니 노경에 유감은 없을 것이라고 이를만 하므로 신등이 감히 다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기는 본래 시골의 가난한 선비로서 단지 예거를 상고하는 힘으로써 성균관 벼슬을 받았으므로 조석거리와 복임의 미천도 오로지 복록만을 의뢰하였는데 하루아침에 벼슬에서 해임되어 돌아갈 바가 없으니 메마른 밭은 죽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없고 허물어진 집은 비바람을 가릴 수 없습니다. 신등은 거기에 두렵건대 굶주림과 추위에 핍박된 이를 죽음에서 구제하는 것이 넉넉지 못하면 성상의 정치에 누가 될까 합니다. 예전에 주나라 문왕이 정사를 시행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얼고 굶주린 백성이 없게 한 것은 늙은 이를 잘 복양한 까닭입니다. 이제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백성 보기를 다친 것처럼 하며 궁하고 가난한 이를 고르게 구제하며 환과를 돌보는 정사가 진실로 주나라 문왕보다 뒤질 수 없는데 더구나 사문내 바크만 늙은이를 어찌 홀로 성명의 밑에서 궁하고 굶주리게 하겠습니까? 하 형사는 일찍이 남학의 교수로서 가르치고 지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나 조정의 탄핵을 받고 파직당의 집에 있었는데 여러 학생이 간절하게 반대하는 상소를 하자 곧 옛 벼슬을 제수하셨습니다. 그러하다면 이 사람이 유생들에게 존중받은 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 순종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감히 흉악하고 간사한 마음을 품고 사장을 낱낱이 헐뜯으면서 시장으로 퍼뜨리며 벼슬아치에 전하여 성총을 번독하는 데 이르러 사관의 유생이 모두 주옥에 나아가고 하형산도 추국을 당하고 고문까지 받았는데 이르렀으니 신등은 그때를 서로 말하기를 저 몰래 욕하고 헐뜯는 자들이 보면 방관하다가 말이 스승에게 미치자 도리어 형신한다는 것으로 마음이 상하고 이를 간지 며칠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윤기의 벼슬을 파면하고 하영산을 외방의 교수로 제수하였으나 이는 비록 국가에서 사람을 쓰는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시로 욕하는 옥사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두세 스승이 같은 날에 파면되어 갔으므로 신등은 거기에 중의의 무식한 무리가 조정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이로써 혐의할까 두렵습니다. 원근대 전하께서는 조금 그거 살피소서 하였다. 역복의 교화는 역복은 시경 대아 편명인데 문왕의 덕화에 많은 현인들이 귀부하여 등용된 것을 말한다. 명령의 가르치면 명령은 나방의 유충으로 빛이 푸른 것인데 그것을 나나니벌이 업고 가서 기른다는 전설에서 양자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양육시킨다는 뜻이다. 정비는 벼슬아치의 인면 출척에 관한 정사 비목이다 또는 그 명부를 말한다. 복임은 일꾼에게 주는 품삯이다. 사무는 유교이고 박흠은 널리 알아 사물의 이치에 막힘이 없습니다. 성종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1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1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조위가 아뢰기를 죄를 짓고도 해를 지나지 아니한 자를 서용하게 되면 2년을 지나야 서용하는 법이 허물어집니다 하자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해를 지나야 서용하는 법은 전조에서 혹시 사정을 쓰는 패단이 있음을 염려한 것이다. 만약 임금이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아니함을 보고 특별히 쓴다면 무슨 방해됨이 있겠는가 하였다. 동지사 이극기가 아뢰기를 아무리 덕질하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의 어진 여부와 시일의 경과가 오래되고 가까움을 본 뒤에야 가합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파직한 것을 내일 다시 쓴 것이 아니면 또 사람의 어진 여부를 보지 않고서 쓴 것이 아니다. 또 죄를 지은 자가 혹시 자질이 아름다우면 비록 시일의 경과가 오래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능히 허물을 고칠 것이며 만일 착하지 못하면 끝내 고칠 이치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19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들에 나아가 영도년 이상을 불러 대전의 수게 할 것을 의논하고 인하여 작은 술자리를 마련하였다가 파하였으며 명하여 다시 빈청에서 음식을 먹이게 하고 권수평 등의 상수를 내어 보이며 의논하게 하였다. 한 명의 이극배 윤호 허종은 의논하기를 국가에서 사람 쓰는 것을 유생의 말만 듣고 가볍게 오려 쓰거나 물리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래에 유생이 스승을 욕하고 홀떴는데 임수경, 윤기, 하영상은 동시에 가리고 파면되었으니 사체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하고 윤필상, 홍응은 의논하기를 유생이 스승을 위해 진수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영상은 경주 교수가 되었는데 경주는 본래 고도이므로 인물이 있는 곳이니 하영상과 같이 박학한 자를 교수로 삼으며 학문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임수경은 비록 동지선은 갈렸을지라도 혹은 벼슬은 가지고 있으니 또한 녹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윤기는 나이는 늙었더라도 학문이 넉넉하고 가르친 공이 많습니다. 젊어서는 힘을 다했는데 늙어서 버리는 것은 옛사람이 경계하는 바이니 골직에 따라 다시 써서 그 노고에 보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윤필상 등에게 전교하기를 의논에 이르기를 젊어서는 힘을 다하였는데 늙어서 버리는 것은 옛사람이 경계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는데 가령 사람이 젊어서는 어지렀는데 늙어서는 어질지 못하더라도 써야 하겠는가? 또 듣건대 윤기는 요즘 과장에서 발광하였다고 하니 이가 사표가 되겠는가 하니 윤필상 등이 대답하기를 늙은 이로서 어질지 못한 자를 모두 써야 된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윤기는 일찍이 훈회한 공이 있으므로 비록 사표는 내지 못할지라도 다른 벼슬에 소용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고 이 긋기는 아래기를 임수경, 윤기, 하형산 등은 유생들로부터 헐뜯음을 당한 지 얼마 아니 되어 모두 현직에서 파면되었으니 사체에 어떻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주상이 즉위한 이래로 유생을 장려하여 교양하는 것이 극진하게 갖추어졌으므로 유생들이 다투어 스스로 갈고 닦아서 조종의 득실을 보면 간간히 상서로 한가함에서 힘써 논하였으므로 논의하는 자가 혹은 잘못이라고 하여 이것을 한나라 송나라 쇠계의 풍속이라고 여기었다. 한나라 송나라의 말려버린 정론이 조정에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태학의 여러 학생이 분발하여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충성된 말과 바른 논의로 세도를 부지하려 하였지만 당시의 인공과 정성이 능히 들어 쓰지 못한 것은 죄가 될 만하다. 그러니 이것으로서 유생을 호되게 헐뜯을 수는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2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동부성지 김여석이 의금부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역적 이명인의 아들 이종신은 유리 교형에 해당합니다 하고 또 형제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함종의 죄수 관비인 어남이 간부 장산과 공모하여 본부 김진을 죽인 죄는 유리 어남은 능지처사에 장산은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구조 참이 이육이 아래기를 금년은 전라도의 농사가 큰 흉년에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관찰사가 보고한 연분 등재는 모두 하등급을 따랐으니 청근대 한 등급을 더 하셔서 구례에도 각도의 연분 등급을 관찰사가 참작해 정하여 개문한 뒤에 다시 의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구례에 의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정승들이 마감청 공사를 아뢰 때 아울러서 아뢰는 것이 가다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감사는 방면의 임무를 받았으니 연분의 고환은 반드시 두루 살펴서 참작해 정하였을 것인데 어찌 믿지 못하고 멀리서 헤아려 등급을 더할 수 있겠는가. 부세를 더하라는 말은 일을 말하는 것이니 심한 자가 아니면 어찌 차마 입에서 나오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20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병 안양생이 박제순 정령통을 해를 지나지 않고 서용한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뢰자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쓸만하다면 어찌 법에 구애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20일 갑인 세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신주가 하직하다. 성주실록 148권 성주 13년 11월 21일 얼미호 첫 번째 기사 올려감 도만호 남나 등 7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주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21일 얼미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3대비전에 문안하였다. 전교하기를 날씨가 몹시 차가우니 입직한 수가 군사에게 술을 하사라 하였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2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올량압 김하을 이등 7인이 와서 도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22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성균관 대사성 노자형이 글을 올려 사직하니 전교하기를 노자형의 병이 만약 고치기 어렵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의원으로 하여금 진찰해보고 아뢰게 하라 하였다. 노자형이 아뢰기를 신은 본래 병이 있었는데 이제 왼쪽 다리가 시고 아파서 걸어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또 신이 용렬하여 본직에 마땅치 못하므로 그늘에 이미 유생들의 욕하고 홀떠듬을 받았고 또 조관이 윤대에서 사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아랜 자가 있었으니 이는 신이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늙고 병든 것으로서 사직할 뿐입니다 하였는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휴가를 주고 약을 하사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22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홍문관 은교 정성근이 공주에 가서 환자 곡을 지나치게 거둔 일을 적발하여 아뢰자 전한 이 우보에게 명하여 가서 공문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2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23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산 이철견이 아뢰기를 전일이 전지에 종친의 기첩은 만약 한 집안에서 데리고 살지 아니하면 비록 자녀가 있더라도 선원록에 싣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집안에 데리고 살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자녀를 버리며 바로 아비가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기는 일정한 남편이 없으므로 비록 자녀가 있더라도 아무의 소생임을 확실히 알 수 없다. 종친이 만약 혹시 창기의 말을 치우치게 듣고 다른 사람의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하여 선언록에 기록하면 불과한 것이 아니겠는가. 전일에 이미 옥상군 등과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하였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23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검토강 안윤손이 아뢰기를 전자에 이미 내 수사의 장리를 없앴는데 이제 다시 또 세우니 신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대왕 대비 하교에 이르기를 세종조에 내 수사의 장리를 혁파했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세웠으니 역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제 왕의 자녀가 많은데 어찌 국고의 재물로서 일일이 나누어 주겠는가? 다시 세우는 것이 가하다고 하셨는데 나도 생각하기를 나의 자녀는 그만두더라도 삼전의 수용을 매야
국고에 의뢰하면 삼전의 마음에 미안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호주와 의논하여 회복하게 한 것이다 하였다. 시간관 김흔이 아뢰기를 예전에 양해왕이 나라를 이롭게 하는 방법을 물으니 맹자가 대답하기를 어찌 반드시 이만 말합니까? 고 하였습니다. 비록 나라를 이롭게 하는 일도 반드시 하필 이를 말하느냐고 했는데 더구나 주고 거두어 이식을 취하는 일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이미 옳지 못함을 아시고 없앴는데 어찌하여 또다시 설치하십니까? 하고 안윤서는 말하기를 지금 재상이 그의 재물을 늘리니 그 몸이 바르지 못한데 누가 전하를 위해서 그 잘못을 바로 말하겠습니까? 당, 우와 3대의 잘 다스린 임금은 이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자 김헌이 말하기를 양호의 말에 부자가 되려면 어지지 못하다고 하였으니 양호는 비록 어지지 못한 사람인데도 옛사람이 오히려 이 말을 취하였으니 전하께서 이미 그 옳지 못함을 아셨으면 어찌하여 신등의 말을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으나 나도 부득이하여 한 것이다 하였다. 김훈이 또 아뢰기를 신등이 전자의 송골매의 누리를 좋아하시는 잘못을 아뢰었던 바 성상의 하교에 이르기를 나진이 송골과 다름이 없는데 그들이 나진은 가나지 아니하고 송골을 가르는 것은 잘못이다고 하였으니 신은 아마도 매와 개의 사냥을 좋아하시는 조짐이 이미 나타나는 듯합니다. 신 등의 말한 바가 혹시 쓸만하면 어찌하여 채택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사냥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나라 사람이 아닌데 그대도 나를 보고 가나는 말을 거절한다고 하느냐? 하고 이나야 조하승이 이 세자에게 묻기를 경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이 세조가 대답하기를 신도 세종조가 내수사 장례를 없앴다가 얼마 뒤에 다시 회복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역시 부득이한 것이니 이제 비록 다시 세우더라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였다. 안윤손 등이 말하기를 별빙지가에서는 소와 양을 기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나라의 임금으로서 사사로이 재물을 늘리면 의리에 옳지 못하니 청거대 신등의 말에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때와 형세가 각각 다른데 때를 인하여 형세를 본디하여 모든 일이 적당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김흔이 반복하여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김흔이 참 다르다. 나지는 매의 일종이다. 별빙지가는 주대의 장사나 제사 때 으름을 쓸 수 있는 경대부 이상의 집, 곧 문벌이 높은 집을 말한다. 그렇다. 성조실록 148권 성조 13년 11월 24일 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동부성지 김여석이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전옥의 제수 중 진계원이 상의원의 돈 사전을 훔친 자는 유리 참부대 씨에 해당합니다. 하니 사형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148권 성조 13년 11월 24일 무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조관은 사를 계산하여 자급을 올리는데 종치는 처음 벼슬을 받은 뒤에는 옮기지 못하여 조종조에 혹은 강경하고 혹은 관사하여 자급을 더하기도 하였었다. 그런데 이제 만약 벼슬을 옮기는 법을 세우면 언관이 반드시 말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가하겠는가 하자 대사관 이 세필이 아뢰기를 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경련을 파하자 동지사 이파에게 서대 인류를 하사하고 인하여 초자를 명하였다. 초자는 벼슬의 차례를 건너뛰어 올립니다. 성조실록 148권 성조 13년 11월 24일 무 세 번째 기사 성리학에 대하여 논의하다.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이 학을 아는 대신을 적어서 아뢰면 내가 전일에 의하여 논란하겠다 하니 승정원에서 조화의정 윤필상 의정 홍응 선성봉은 노사식 영중추 이극배 영돈영 윤호 달성군 서거정 양천군 호종 예조판서 이파 공조판서 선순효 함정군 어세경 성균관 동지사 이극기를 써서 아뢰었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윤필상 등이 입시하였는데 주연을 베풀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논란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매우 가상하였다. 오늘도 전일처럼 논란하는 것이 좋겠다 하자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이파 선수녀 어세겸 이것기로 하여간 대답하게 하소서 신등이 묻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드디어 대학의 명명덕 신민 지지선을 강하고 또 심, 성, 정을
강하였는데 이극기가 대답하기를 매우 분명하게 하고 손수녀도 따라서 대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판과 함종군은 대답하는 바가 없으니 마땅히 묻도록 하라 하자 이파가 대답하기를 사단이 바라는 것은 이만 있고 기는 없이 자연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좌우에서 모두 말하기를 이파의 대답은 망령된 것입니다. 사단이 바라는데 어찌 기가 없겠습니까? 이 기가 없으면 사단이 어디로부터 바라겠습니까? 하였으나 이파가 그래도 굴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론이 귀일하여야 가하다 하자 좌우에서 함께 이파의 이론을 꺾으니 이파가 조금 굽혔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선비들이 소견이 판서와 같은 이가 있는가? 승지 주서 사관은 모두 말하라 하니 도승지 노공필이 대답하기를 천하에 어찌 기가 없는 물건이 있겠습니까? 사단이 바라는 것은 반드시 기가 있는 것인데 이파의 말은 망령된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조금 웃었다. 강이 반명의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말에 이르자 손수녀가 나아가서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전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여 순함이 그치지 아니하니 성상에 덕은 신이 험잡을 데 없습니다. 원컨대 날마다 그 덕을 새롭게 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소서 하고 하였고 서거정이 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요지는 대학만한 것이 없으니 원컨대 마음에 두소서 하고 윤필상 등이 말하기를 대학을 강하는 것은 이미 마쳤으니 또 무슨 책을 강할 것입니까? 하자 손수녀가 나와서 말하기를 대학에 다 강하지 아니하는 곳이 있습니다. 말장에 한낱 신하가 있어 단단하고 다른 재주는 없으나 그 마음이 휴휴하면 그를 용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는데 대신이 된 자가 군절을 올려서서 여러 벼슬에 펴두면 이는 용납할 수 있는 자이며 사당을 끌어서 안팎에 펴두면 이는 능히 용납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였다. 손순효가 또 아뢰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성인이라도 생각을 아니하면 어리석게 되고 어리석은 자도 생각을 하면 성인이 된다고 하였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공경으로서 안을 곱게 하고 오름으로써 밖을 방정하게 하여 생각하소서 하였다. 윤호가 말하기를 전번 단일에 시를 짓도록 명하셨는데 시를 짓지 않은 이는 손수녀뿐입니다 하자 임금이 상전으로 하여금 재촉하게 하였더니 손수녀가 충, 서 두 글자를 써서 올렸다.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판서가 전에 도승지로 있을 때 매양 나를 요순의 도로서 행하기를 권하더니 오늘은 비록 취하였으나 말하는 바가 모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다 하였다. 대학을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주역을 논하도록 명하였는데 흐중이 건괴 초구에서 9, 2, 9, 3까지 물으니 이 긋기가 처음부터 대답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하도 낙서를 물으라 하자 허종이 하도 낙서의 수를 묻고 이극기기 등이 대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용을 물으라 하니 이극배와 허종이 장마다 물었다. 강이 구경에 이르자 손수녀가 아뢰기를 재물을 천하게 여기고 덕을 귀하게 여기면 어디니를 권하는 것이니 원컨대 전하께서 유의하소서 하였다. 손수녀 또 주여 태괴 구이의 효사를 외치며 그 뜻을 해석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태괴의 형상은 하늘은 높으면서 밑에 있고 땅은 낮으면서 위에 있으니 바로 상하가 서로 사귀는 형상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신등을 나오게 하여 낮추고 겸손하게 물으시면서 신등으로 하여금 위에 말을 다하게 하시니 이는 바로 통태한 때입니다 하였다. 손수녀가 또 아뢰기를 충서 두 글자를 원컨대 전하께서 유의하소서 하는 임금이 모두 가상하게 여겨 받아들이고 인하여 좌우에게 이르기를 손판서가 오늘 말한 바는 간하고 경계하는 말이 많으므로 내가 상을 주고자 한다 하며 명하여 자단 천릭을 가져다가 하사했는데 밤이 이미 깊었다. 재상들이 주상의 몸이 필요할 것을 염려해 물러가고자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이 어진 사대부와 접하는 날이 적고 환관, 궁첩을 접하는 때가 많으니 이것이 그 병통이다. 내가 오늘 경들과 강론할 수 있어 듣지 못한 바를 더욱 많이 들었으니 또한 즐겁지 아니하랴. 경들은 물러가지 말고 다시 놀라나라 하고 명하여 시경 대의를 강하게 하였는데 윤필상 등이 관저, 황의 등 편을 강하였다. 강을 파자 청암 사람을 쇠환할 일을 논의하였는데
이것배 허중동이 아뢰기를 지금 만약 군사를 일으켜서 들어가 공격하면 헌단을 만들고 원한을 맺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공을 이룬다는 것도 기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을 위하는 계책은 해마다 들어가서 공격한다고 소문을 내어 저들로 하여금 명령에 분주하게 돌아다니는데 피곤하게 하여 이를 편히 하지 못하게 하면 혹시 와서 투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 여러 재상들이 모두 취하였는데 노사신이 아뢰기를 전에 이 일을 의논할 때 손수녀가 말하기를 산꼭대기에 앉아서 저들을 불러 혹은 베고 혹은 매질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명하에 대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손수녀가 아뢰기를 신이 만약 명령을 받고 간다면 마땅히 요로에 응거하고 산꼭대기에 앉아 태평소를 불고 약주를 따라 마시면서 저들을 불러 혹은 참하고 혹은 매질할 수 있습니다. 신의 전일의 말은 막는 것이 아닌 진실로 신이 품은 마음입니다. 하자 좌우에서 몰래 웃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순찰사 의효소가 기이해를 잃었으니 내가 마땅히 널 임으로써 조치하겠다 했다. 재상들이 모두 취하여 붙들고 나갔다. 이 학은 성리학을 말한다. 사단은 인의 예지의 단서가 되는 것이다. 곧 인의 반로라고 할 수 있는 척은지심, 의의 반로라고 할 수 있는 수호지심, 예의 반로라고 할 수 있는 사양지심, 지의 반로라고 할 수 있는 시비지심을 말한다. 단단은 성실하고 전일한 모양이다. 휴는 너그러운 모양이다. 건괴는 64개의 하나이다. 강근 불식의 상이다. 고경은 천하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9가지 도이다. 곧 수신, 존현, 친친, 경대신, 채군신, 자서민, 내백공, 유원인, 배죄후를 말한다. 태괴는 64개의 하나인데 음양이 조화되어 사물이 통리하는 상이다. 효사는 문항이 지었다고는 주역의 상사이다. 괴는 복희씨가 만들었다고 하는 일종의 글자이다. 한 괴에 각각 3효를 음양으로 나누어서 8괴가 되게 하고 8괴가 거듭하여 64괴가 되게 하는데 6획이 있는데 이것이 6효이며 효에는 각각 상이 있는데 이것을 효사 또는 상사라고 하였다. 기의는 시기 또는 형편에 알맞음을 말한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24일 모 네번째 기사 이파를 승정대부 예조 판서로 어세겸을 자헌대부 함정군으로 이약동을 가선대부 호조 참판으로 최정을 가선대부 돈영부 도정으로 유자헌을 통훈대부 행사관을 사관으로 안초를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25일 김이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25일 김이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윤관이 아뢰기를 이 판은 별다른 공로가 없고 다만 그를 강한 것으로서 승정대부로 뛰어 올렸으니 뒤에 변경을 지키는 장수가 공을 세면 장차 무엇으로 상을 주겠습니까? 작상은 임금이 신하를 제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전자의 양승지 정괄 등도 모두 차례를 밟지 아니하여 작업을 띄어 올렸으니 이와 같이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여 드디어 격려를 이루며 벼슬이 어찌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파의 초자를 어찌하여 그를 강한 것으로서 얻었다고 하는가? 재주가 쓸만하면 어찌 자격에 구애하겠는가? 이제 승평한 날이 올해인데 만약 변경의 공을 세우기를 기다려서 작업을 올리면 쓸만한 인재가 반드시 침체됨이 많을 것이다 하였고 헌납 이종륜이 아뢰기를 만약 한 급을 올리는 것이라면 신등이 어찌 감히 말하겠습니까? 한 품을 띄어서 제수하였기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판은 쓸만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초자하도록 명하였으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시독관 이창신이 아뢰기를 내 수사의 장리를 이제 다시 두도록 명하셨는데 이는 반드시 성상께서 3대 비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맹자가 말하기를 선하로서 어버이를 복양함은 효도의 지극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국가의 창고가 쓰기에 족한데 어찌 반드시 장리를 놓은 뒤에야 3대 비전에 쓰는 것을 위한다 하겠습니까? 내 수사 노자가 장리를 빙자하여 민간에 폐단을 일으키는 것이 많으니 청컨대 두지 마소서 하자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심효가 대답하기를
이 창씨는 대의로서 아뢰는 것입니다. 세종조에 대군이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시 이 법을 세운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창신의 말은 대의로는 오르나 천자는 사의를 집으로 삼고 제후는 한나라를 집으로 삼는데 한나라의 창고가 어느 것이 국왕의 소용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 법을 다시 세운 것은 어찌 자손의 생활을 위해서 이 재물을 놀린다는 이름을 얻겠는가? 다만 삼전에서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다. 삼전에서 몇 마리 쌀을 쓸 때에도 반드시 하나하나 풍조청과 군자감에서 가져다 쓰겠는가? 또 내가 비록 1천만 석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삼전에서 어찌 즐겨서 마음 편히 하겠는가? 마음 편히 받겠는가? 만일 삼전에서 안심하고 쓰게 하려면 내수사 장리를 다시 설치하지 않을 수 없다. 내수사 노자가 폐단을 일으킨 자를 과제하는 것은 대전에 실려 있다. 수령이 환자곡을 지나치게 거두는 것도 죄를 주는데 내수사 노자가 폐단을 일으키는 것을 엄하게 징계하지 못하겠는가 하니 이 장신이 말하기를 맹자가 말하기를 어찌 반드시 이 일을 말합니까 하고 하였는데 이름을 장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장리라는 이름을 고치는 것이 가하다. 그러나 그 실상을 고치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2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헌문관 전한 성건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엎드려 듣건대 훌륭한 임금이 나라를 다스린 데는 재물을 천하게 여기고 덕을 귀하게 여기며 이를 멀리하고 의를 숭상하였기 때문에 천자는 재물의 많고 적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제후는 이해를 묻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모두 방정한 근원을 막고 도덕의 단서를 넓히며 만리를 억제하고 인의를 승상하며 교화를 일으키고 풍속을 가다듬게 하려는 까닭입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처음에 몸소 다스리는 도에 부지런하여 전략하고 건금함을 힘써 행하여 내수사의 장리를 특별히 파하여 주창에 붙였으니 인의를 승상하고 화리를 천하게 여기는 바가 지극하였는데 비록 성탕이 재리를 늘리지 아니하는 일이라도 어찌 여기에 더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다시 세우라는 명이 있으니 신등은 거기 의혹됩니다. 법을 박하게 만들어도 그 배단이 오히려 탐하는 데 있는데 더구나 법을 탐하게 만들면 장차 어찌 되겠습니까? 백성에게 의로서 가르쳐도 백성은 오히려 영리에 마음을 기울이는데 백성에게 이로서 보인다면 백성이 따르는 것이 어찌 그 끝이 있겠습니까? 양해왕도 때에도 7나라가 패권을 다투어 전쟁이 따랐으니 물론 나라를 이렇게 할 만한 것은 마땅히 하지 않을 바가 없을 것인데 맹가는 오히려 말하기를 왕은 어찌 반드시 이를 말합니까? 왕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겠는가 하면 대부는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 집을 이렇게 하겠는가 할 것이며 사서인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몸을 이렇게 하겠는가 하여 상하가 서로 영리를 취하여서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전하께서 신성한 자질로서 가득히 이루어진 운수를 만났으니 마땅히 장차 당 우의 정치를 높이고 전국의 비루함을 씻어야 할 것인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을 하는 것도 오히려 불가한데 더구나 장리이겠습니까? 나라를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못한데 더구나 스스로 사사로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미 파였는데 갑자기 회복하니 백성에게 보이고 만세의 법이 되게 하는 바가 아닙니다. 신 김흔 등이 경연에서 득실을 대면해 아뢰었으니 한가로운 여가에 반드시 여러 번 생각하셨을 것인데 아직까지 성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유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서로 이르기를 이미 내 마음을 다했는데 어찌하여 이를 위한다 하는가 하였다. 주창은 고을의 창고이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2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이세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은 거기에 생각한데 작상은 덕이 있는 이를 높이고 공이 있는 이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판은 별로 일컬을 만한 덕과 공이 없는데도 벼슬이 판세에 이르렀으니 은혜가 지극히 흡족한데 이제 또 특별히 초자하기를 명하여 갑자기 일품을 더하니 신등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무슨 공덕이 있기에 총명이 이처럼 지극하십니까?
우리 조정의 벼슬 제도가 국품의 삶까지는 오히려 작업에 따라서 승진할 수 있으나 통정대부에서 승정대부까지는 한 급이 올라갈수록 중요해져서 진실로 공덕이 능히 나라를 좌우할 만한 자가 아니면 한 급을 넘을 수가 없는데 더구나 그 급품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명기를 중하게 여기고 아껴서 성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명기는 작유야 거복이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26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영동령 이상과 변경 이를 아는 재상을 불러서 영안도에 이를 의논하였는데 심해 윤사원 연필상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저 사람들이 우리 땅에 사는 자가 매우 많은데 이제 세원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모두 밖에서 배반할 마음이 생길 것이니 버려둘 수 없습니다. 마땅히 군사를 이렇게 토벌하여야 할 것이나 지금은 불가합니다. 눈이 깊이 쌓여 군사를 쓰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들이 의유소가 온 것을 듣고 반드시 미리 준비하였을 것이니 이제 사명으로 타이르면 저들이 따르지 아니할 것이고 군사를 일으켜 들어가 치자면 형세가 불가합니다. 의유소의 진퇴가 사체의 관계가 있는데 부질없이 돌아와서 국가의 위덕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절도사 박성소는 이름과 지위가 낮고 위엄과 명망이 중하지 아니한 데다가 재임할 기한도 가까우며 의유소는 이름과 지위가 이미 높고 또 오래 변경에 있어서 저들이 추앙하여 복종하는 바이니 절도사로 제수하 여러 방법으로 조처하게 하되 혹은 언해로 회유하고 혹은 위엄으로 굴복시키며 혹은 이해를 가지고 타이르고 혹은 들어가서 공격할 형세를 취하여 저들로 하여금 분명히 피곤하게 하여 안심하고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경작하고 수확할 수 없게 하여 세월을 두고 기약하면 저들이 반드시 곤고하여 뉘우치고 깨닫게 되어 그의 쇠한할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끝내 복종하지 않는다면 장수에게 명하여 토벌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 극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상책은 불로서 무마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불로서 오지 않는다면 군사를 쓴다고 해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박승소는 조치할 계책을 잃어서 헌단을 만든 것이 이미 깊었습니다. 그러나 보냄 마다 롱계 등이 쇠한하는 일로서 들어가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또 이 아을 가무를 명예 불렀으나 또한 미처 올라오지 않았으므로 마다 롱계의 쇠한 여부를 지금 아직 알지 못하는데 이 아을 가무가 올라가면 반드시 아뢰는 바가 있을 것이며 또한 듣고 채택할 만한 것이 있으니 우선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만약 의소가 적당하게 조치해 능히 수연할 수 있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따로 대신을 보내어 혹은 위험으로 혹은 달래어 저들로 하여금 감동되고 깨달아서 귀순하게 하고 만약 끝내 복종하지 아니하면 대군을 일으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소가 2번 절도사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또 박승선을 대신하는 것은 불가할 듯합니다 하고 허종은 의논하기를 불령에 도망간 사람을 불러서 붙여 있게 한 것은 죄가 진실로 크니 곧 마땅히 군사를 일으켜서 선멸하여 나라의 위험을 보여야 할 것이나 다만 군사를 써서 헌단을 만들게 되면 형세가 갑자기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들이 만약 도망해 간 사람을 향도로 삼아서 곳곳에 출몰하면 불령 이남에서 단청까지 도적이 오는 길이 하나만이 아닌데 국가에서 방비하는 배단이 작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구나 건주의 야인은 우리와 텀이 있는데 만약 서로 연결하면 화가 또한 클 것입니다. 또 사이에 사람을 보내어 빼앗아 오는 것도 위험을 취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쇠한에 온다 하더라도 무엇이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저들로 하여금 뉘우쳐서 스스로 복종하게 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을 하는 데에는 마땅히 봄에 갈고 가을에는 거둘때를 당하여 국경에 군사를 모아서 들어가 공격하는 형세를 보이면 저들이 달아나 숨기에 겨를이 없을 것인데 어느 여가에 갈고 거두겠습니까? 저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쳐서 뉘우쳐 복종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야 국가의 위엄과 무게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불러서 붙여 있게 한 자와 도망간 자가 또한 두려움을 할 것입니다. 모으는 군사는 번을 당하여 수위하는 군사도 많으니 이 밖에 더 징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보내는 신하를 위엄과 무게가 있는데 신으로 하면 저들의 마음에 국가에서 그 일을 중하게 다룬다고 여기고 장차 놀라고 겁낼 수는 있으나 다만 해마다 갔다가 돌아오는 데에 그 패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철견 어세공 이개선 변정인 유선은 의논하기를
야인들이 반인을 받아들여서 용납해 숨기고 돌려주지 아니하는데 전일에 여러 번 다 이뤘으나 명령에 따르기를 저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수를 불태우고까지 하였으며 또 무리를 모아 막고 대적하였으니 죄악이 매우 크므로 이제 비록 돌아가서 공격하더라도 군사를 출동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만약 죄를 성토하지 아니하면 국위가 떨쳐지지 아니하여 저들이 더욱 경멸하여 마침내 쇠환할 기약이 없을 것이니 들어가 공격하여 쇠환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강곤 정랑종 하숙부 성규달 신주 김언경 이계동은 의논하기를 이번에 어유소 박승송 등이 사람을 시켜 쇠환하게 할 때에 즉시 순종하지 아니하고 문득적과 텀을 이루었으니 이제 갑자기 들어가 공격하더라도 저들이 반드시 미리 준비하였을 것이며 또 반민이 들어가 사는 곳은 맨 상류의 지역이고 그 밑에 강 연변의 여러 부락인 상중하 세 동량은 들어가 치는 길이 매우 협하고 한겨울 추위에 군사를 일으킬 때도 아닌데 만일 실패하면 조정의 위덕을 손상함이 있을 것이며 또 세원하기를 급하게 하면 저들이 장차 죄가 중함을 알고 깊은 곳으로 옮겨갈 것이니 뒤에는 손댈 곳이 없을 것입니다. 어유서는 두 번 절도사가 되었고 또 순찰사가 되었는데 이제 또 박성선을 대신하여 절도사를 삼으면 애들이 생각하기를 조정의 중심은 단지 이 사람뿐 하나뿐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박승선의 임기가 거의 찼으니 따로 대신을 뽑아서 대신하게 하여 쇠환하는 계책을 일체 위임하여 세부를 두고 기약하고 매양 갈고 김매고 거둘 때 군사와 말을 정돈하여 들어가서 공격할 행사를 보여서 그들의 생업하는 시기를 어지럽게 하여 빼앗아 앉아서 고나게 만들며 항상 성제에 있는 친하고 미더운 향화인을 보내어 거추를 불러서 다 이르며 달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여 모두 돌려보내기를 기약할 것입니다. 만일 끝내 쇠환하지 못하면 마땅히 지위와 명망이 있는 대신을 다시 보내어 군사를 크게 거느리고 들어가 쳐서 만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 극배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주시로 148권 성종 13년 11월 26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오늘은 바로 경신의 명일이다. 이 때문에 승정원과 도총부 병조의 입직한 당상관과 홍문관 경량관에게 술을 하사니 밤새도록 잔치하며 즐기는 마시는 것이 가하다 하고 명하여 경신일 밤을 지키는 겨울 모란이란 제목으로 사운율시를 지어서 오르게 하였다. 그리고 녹비 2장과 활 4장을 내려서 내기하게 하였다. 경신은 경신일에 자지 않고 다음날을 기다리는 풍습이다. 이날은 삼시충이라고 하는 벌레가 사람이 안심하고 있는 틈을 엿보아 나쁜 일을 천재에게 밀고 한다고 하여 그런 빈틈을 두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날 밤 자지 않는 것을 수경신이라 이름하였다. 성주시로 148권 성종 13년 11월 27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예조판서 이파가 와서 아뢰기를 신은 용렬하고 공로도 없는데 높은 벼슬자리를 더럽혔으니 마음이 진실로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더근데 대간의 논의가 있다고 하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주시로 148권 성종 13년 11월 27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철견 등이 상소하였는데 이파는 조그마한 공로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숭정대부 일품의 작업에 뛰어올리고 또 서대를 하사하였습니다. 예전에 배도는 채 땅을 평정한 공이 있었는데도 헌종이 통천대를 하사하였으니 배도의 공은 매우 큰데도 상을 주는 것은 여기에 그쳤습니다. 이제 조신이 만약 배도와 같은 공이 있다면 전하께서는 장차 무슨 직분의 대를 하사하고 어떤 작업을 더하겠습니까? 이제 대간에서 바야흐로 그를 논하는데 이파는 오히려 뻔뻔스러운 얼굴로 나와서 벼슬하니 대신으로서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대간의 평론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뜻에 어떠하다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 여망을 쾌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만일 적당한 사람이면 비록 한 해에 벼슬을 9번 옮기더라도 불가함이 없으나 이파는 부화를 좋아하여 일찍이 중국의 사신으로 가서 오로지 재물을 탐하기를 일삼았으며 뻔뻔스럽게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였으니 대간의 노의가 어찌 이유가 없겠는가 하였다. 부화는 허영심에 들듯 실속은 없이 거칠에만 화려합니다. 천박하고 화려합니다.
성전시로 148권 성종 13년 11월 27일 신유 세 번째 기사. 홍문관부적 유윤겸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엎드려 생각하건대 왕자는 천하를 집으로 삼고 제후는 한나라를 집으로 삼아 재물을 나라에 간직하고 자기에게 사사로이 하지 아니하니 이는 훌륭하고 명철한 제왕이 공의를 받들고 사사로움이 없는 뜻인데 어찌 사사로이 간직하고 쌓아서 백성들과 이의를 다투겠습니까? 국가에서 내수사의 장리를 설치하는 것은 본디 좋은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여러 사람의 말을 채택하고 받아들여서 해의 권능을 깊이 살피시고 곧 없애도록 명하셨으므로 중외의 시민들이 모두 전하께서 재물을 늘리지 않으시는 성대한 덕에 간복하여 기뻐하고 칭송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서로 이르기를 이미 내 마음을 다했는데 어찌 이 일을 위한다고 하는가고 하셨으니 신등은 거기 의혹됩니다. 이름을 장리라고 하는데 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전하께서 의와 이의 분변을 이미 밝게 살피셨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천하 국가를 가진 이가 부족한 것은 재물이 아니고 의뿐입니다.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이를 좋아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망하고 패하는 데 이른 자가 많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위에서 좋아하는 이가 있으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더 심한 자가 있을 것이다고 하였고 전에 이르기를 제후가 이를 좋아하면 대부는 야비해지고 대부가 야비하면 서민은 도둑질을 한다 하였습니다. 대저 아래에서 위를 따르는 것이 그림자와 메아리보다 심하여 위의 사람이 의로서 인도하면 아래에서도 따라서 의를 좋아할 것이고 이로서 인도하면 아래에서도 따라서 이를 좋아할 것이니 인도하는 여하에 있을 뿐입니다. 만약 혹시 백성에게 이로서 보이면 천하가 다투어서 모두 이를 위해 올 것이며 천하가 어지럽게 이를 위해 갈 것이니 군신 상하가 함께 서로 이를 취하면 그 번지는 패단이 장차 말할 수 없는 데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신등이 마음을 다해 그치지 아니하는 까닭입니다. 가령 궁정의 용도가 넉넉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삼전을 받드는 자본으로 삼는다면 신등은 더욱 옳지 못할 줄을 압니다. 옛 임금으로 능히 효도와 공순을 다한 이가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한나라 문제가 박태우에게와 위효 문제가 풍태우에게 한 것이 더욱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별도로 사사로이 간직하는 재물을 설정하여 받드는 자본으로 삼았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부가 일국을 가졌는데 일국의 부로서 삼전을 봉양하는데 무슨 부족함이 있어 반드시 사사로이 장리를 놓은 뒤에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 태종 대왕께서 훈계하시기를 임금의 허물은 화리에 지나지 아니한다 하셨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위로는 선조의 유훈을 준수하시고 아래로는 신등의 어리석게 품은 마음을 살피시어 빨리 성명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2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28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이 세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이 덕건대 덕이 성하면 벼슬을 주고 공이 성하면 상을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벼슬을 주면 국민이 모두 가하다고 말하고 한 계급을 올리면 국민이 모두 가하다고 말하여 벼슬과 상이 공의에서 나온 뒤에야 명기가 외람되지 아니하고 선비들이 모두 쓰기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제 이 판은 일컬을 만한 공덕이 없으니 비록 한 계급을 더하더라도 분수에 넘치는데 하루아침에 특별히 극품을 제수하셨으니 신등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자의 도승지가 갈릴 때 초자하는 일이 많이 있었으나 근래에는 혹 한자를 더하기도 하고 혹은 아니하기도 하였으니 벼슬은 임금의 큰 권한이므로 신중하게 아니할 수 없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파에게 유독 아끼지 아니하시니 신등은 거기에 생각하건대 벼슬의 외람됨이 이로부터 비롯될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어 여망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28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사무대사원 이철견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옛 재홍은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도 아끼고 헤어진 바지도 간직하는 니가 있었는데 더구나 벼슬이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 이팔을 높이고 권장하여 일품으로 뛰어 제수하고 또 서대를 하사하였으니 무릎 보거나 듣고서 누가 놀라지 아니하겠습니까? 무릎 벼슬의 등급은 구품 장사랑에서부터 그 출사한 일수를 헤아려 산품인 통훈대부에 이르러 이는 당 화관의 급이며 통정대부에서 숭정대부까지는 혹은 어진덕으로서 혹은 공과 능력으로서 승진하는 것이며 본디부터 예사로 주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 판은 공에 있었으나 덕에 있었으나 대개 알려진 것이 없는데 이제 판서로 삼았으니 자 헌대부의 직질이 진실로 그 벼슬에 준하는데 하필 갑자기 정헌대부를 뛰어서 숭정대부를 제수하십니까? 청근대 빨리 성명을 거두어 벼슬이 함부로 지나치게 되는 폐단을 없애고 성상의 마음에 가나는 말을 거절하는 싹을 끊으소서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이파의 사람됨을 내가 알지 못하겠는가. 만약 대장을 베고 길을 빼앗는 공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태평의 시대의 일이 아니며 또 사람을 논하고 계급을 논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나의 평상시의 마음이다 하였다.